반갑습니다. 네, 오늘 5월 11일입니다. 금강반야경 26 법신 비상분 할 차례입니다. 네, 67쪽이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32분까지 있으니까 6분 정도, 6시간 정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법신 비상분, 법신은 모양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법을 말하는 거죠. 법을 말하는 건데, 이제 법은 이제 모양이 아니다. 법을 이제 선에서는 이제 뭐 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불법은 곧 마음이다. 그러니까 불법, 법은 곧 마음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일이다라는 거를 이제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마음 공부다 할 때 이 마음은 좀 일반적으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뭐 공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마음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마음은 이제 분별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내 마음 아니면 네 마음 아니면 뭐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이거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이제 좀 다르죠. 다른데 이제 본질적으로 다른 건 아닌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마음과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 좋아하는 마음 그러면은 그 마음이 이게 우리가 분별이 되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한다 할 때 그 좋아하는 마음, 그다음에 싫어하는 마음, 뭐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지 않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뭐 어떤 의욕을 나타낼 때도 무슨 마음을 먹었다, 뭘 하려는 마음을 먹었다 할 때도 사실은 이제 분별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 그 분별하는 마음의 본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모양을 이렇게 말하는 거라면, 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 심인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양이 아니라 그냥 심, 마음 자체.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모두 마음인 거거든요. 본성은 이제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다 할 때는 모양, 그 분별하는 모양, 감정, 의도, 생각에 이렇게 그 방점을 둔 거라면, 불교에서 말하는 그 마음은 좋아하든 싫어하든 뭔가를 의도하든 뭐 가만히 있든 그 마음의 본성은 다 한결같이 똑같다는 것이고, 근데 그 마음이 모양이 아니다라고 할 때 이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은 모양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은 모양이 있는 마음이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이제 모양이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의 본성은 마음이라고 이름하지만 마음이라고 할 만한 어떤 그 분별되는 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고 싫은 게 똑같은 마음인데, 우리는 그것이 좋고 싫은 게 똑같은 본성, 똑같은 이 마음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분리된 어떤 것으로 보죠. 모양은 다르죠. 모양은 좋다, 싫다, 뭐 그런 이제 모양으로 분별할 수 있지만, 본성적으로는 본래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분별되기 이전의 이 마음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그 마음 공부할 때 이 마음은 이 분별되지 않는 마음, 그 모든 분별되는 마음의 당체, 본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그래서 불이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양 있는 마음과 이 그 모양 있는 마음의 본성이 둘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본성하고 그것의 어떤 분별되는 것의 본성이 분별되는 것과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별되는 그 마음과 그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의 그 모양과 이 마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그래서
하나, 둘이면서 하나다. 왜냐하면 모양과 모양 아님이 둘이면서 그것이 바로 한 덩어리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불이, 그러니까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것. 분별하는 마음과 분별하는 마음의 본성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이렇게 보면 분별한 모양이고 이렇게 보면 모양 아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세계는 그런 식의 이게 불이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불이법이다. 불이. 그러니까 이 모양이 곧 모양 아닌 이 마음이고, 모양 아닌 이 마음이 곧 분별되는 이 모양 세계인 것이다. 모양인 것이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제 공부인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모양은 잘 분별을 한단 말입니다. 이 공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모양 없는 마음만 남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이법에 통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이법에 통달한다는 거는 모양을 다 없앤 모양 없는 마음만 깨닫는 게 공부가 아닌데, 모양이면서 모양 아닌 이 법에 통달하는 거거든요. 이 실상에. 이 실상은 모양이면서 모양 아니고 모양 아니면서 모양인 거예요. 이 실상에 통달하는 것이지 모양 아닌 마음, 모양 아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체만 아는 게 공부는 아니라 이거지. 그러니까 체와 용이 둘이 아니다. 뭐 그래서 체와 그러니까 이 본성을 모양 없는 마음을 체라고 하면은 모양을 상이라고 하면 체와 상이 둘이 아닌 한 덩어리인 불이법을 깨닫는 게 공부다. 근데 왜 자꾸 모양에 떨어지지 말라고 모양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모양은 잘 알아요. 모양은 잘 알기 때문에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모양은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세간에서 배우는 게 모양이거든요. 분별이 우리 다 태어나면서 배운 게 다 모양이잖아요. 분별이잖아요. 그죠? 이름 붙이는 것. 그다음에 생각을 이렇게 이름 붙여서 표현하는 것. 감정을 이름 붙여서 표현하는 것. 그래서 분별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거, 뭐 꽃이다 컵이다 뭐 사람이다 뭐 사람이 아니다 하늘이다 땅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세간에서 배워요. 모양 있는 건. 그래서 그건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를 깨닫지 못하냐면은 이 모든 분별되는 모양의 본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성을 일단은 깨닫는 것이, 이걸 체험한다고 하죠. 이거는 왜냐하면 분별되는 어떤 게 아니기 때문에 자각이거든요. 이 자각은 어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속 공부하듯이 뭐 꽃이다 하늘이다 땅이다 이렇게 분별하듯이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것의 본성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신 비상분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좀 치우친 말일 수도 있어요. 금강경에서 다 모든 것이 이름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모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모양에서 사로잡힌 마음에서 문득 벗어나서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것을 이제 자각하게 하는 방편으로서 이런 식으로 모양에 치우친 그런 우리 분별심을 이렇게 거기서 깨어나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은 모양과 모양 아님이 둘이 아니다, 원래.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대법에 밝아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그럼 뭐를 자각해야 되냐면, 모양은 잘 알아. 근데 모양 아닌 게 뭐냐, 이거예요. 모양 아닌 마음이 뭐냐. 이거는 알매 대상이 아니지만, 모든 모양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꽃을 볼 때나, 아니면 말을 할 때나, 아니면은 뭐 생각을 할 때나, 뭐 좋은 감정일 때나, 나쁜 감정일 때나, 뭐 싫어하는 일이 일어나거나 좋아하는 일이 일어나거나 늘 이 마음인 거예요. 본성은 똑같아요. 우리가 흔히 분별하는 마음으로 보면은 생각하는 마음과 아니면은 사랑하는 마음, 감정적인 마음이 둘인 걸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하는 마음, 느끼는 마음,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맛보는 마음, 냄새 맡는 마음, 이 본성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별로 그거를 뭐 감각적인 것, 아니면은 아니면 정신적인 것, 아니면 물질적인 것, 아니면은 뭐 느낌, 어떤 감정적인 것, 이런 게 분별을 하는데, 그거는 분별이고 그것이 다 통으로 하나예요. 감정이나 생각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아니면은 뭐 감각적인 것이나 통으로 하나예요. 통으로 하나예요. 그거를 이해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분별에 꽉 찌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해는 못하는데 문득 그 분별이 딱 씌워지고 보면 아, 모두가 이 일이구나라는 그런 자각이 오죠. 이거는 생각하는 마음과 느끼는 마음과 아니면은 움직이는 마음과 아니면은 이 감각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 다 하나인 마음인데 이 마음은 알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문득 이 감각적인 것 아니면 생각으로 일어난 것 아니면 느낌으로 일어난 것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게 일체가 다 이 마음 이거구나라는 자각이 오죠. 그래서 이거는 알므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득 이것을 딱 체험을 하면은 이게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본래 이거 하나구나. 나는 보는 마음, 걷는 마음, 느끼는 마음이 다 다른 줄 알았는데 원래 이 하나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알게 된다고 얘기하지 않냐? 이게 자꾸 안다는 말을 꺼려하냐면 우리가 흔히 안다는 거는 대상으로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는다, 자각한다, 체험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의도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체험이 따로 있고 알미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는 그게 방편으로 세운 거라. 그러니까 아는 건 아니고 깨닫는 거다. 이것도 왜냐하면은 아는 마음도 이 마음이고 깨닫는 마음도 이 마음이고 체험하는 마음도 이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미라는 거는 주객관을 나눠서 어떤 대상을 숙지하고 알고 모양으로 알 때를 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잘 그런 식의 방편의 말을 잘 안 쓰죠. 왜?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마음을 안다 하든 마음을 깨닫는다 하든 마음을 체험한다 하든 마음을 모른다 하든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 하든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은 아는 게 아니고 마음은 깨닫는 거야. 마음은 아는 게 아니고 마음은 체험하는 거야. 마음은 안다 모른다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마음은 그냥 자각하는 거야. 이렇게 또 그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병이죠. 남전보원이 조주한테 그 깨달음으로 향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향해 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깨달음인지 알겠습니까? 하니까 남전이 그거는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착각을 이렇게 그 방편의 말이에요. 사실은 아는 것도 이 마음이고 모르는 것도 이 마음이라. 왜냐하면 그거 만법의 삼계가 유심이라는 거는 삼계 가운데 아는 거 있고 모르는 게 있지 아는 거는 삼계 밖에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계가 유심이라는 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이 마음이기 때문에 안다 해도 이 마음이고 모른다 해도 이 마음이고 깨닫는다 해도 이 마음이고 깨닫지 못한다 해도 이 마음인데 우리가 알고 모르고라는 방편의 말을 쓴 거는 우리가 알고 모른다는 그 기존의 고정관념에 박혀서 법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편의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통하고 나면 모든 것이 이것이라는 게 확연하게 통하고 나면 버릴 말이 없어요. 알았다 해도 이거고 몰랐다 해도 이거고 깨달았다 해도 이거고 깨닫지 못했다 해도 이거고 그 다음에 말해도 이거고 침묵해도 이거고 느껴도 이거고 아니면은 좋아해도 이거고 싫어해도 이거고 다 이거라. 다 이것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이거는 아는 게 아니고 깨닫는 거다라고 자기 마음속에 그런 게 남아있다면 그거는 아직 공부가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우리가 뭔가를 딱 분별이 되면 습관적으로 분별에 떨어져 버려요. 분별에 떨어지기 때문에 방편으로 모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별에 떨어지는 건 다 모양에 떨어지지 모양 아닌 어떤 거는 모양 아닌 것도 사실은 분별이죠. 이게 방편의 말인데 다 모양이에요. 모양 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뭔가 분별만 하면 다 떨어져요. 분별만 하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은 다 모양이기 때문에
그대가 진정 법을 깨닫고 싶으면 모양에 떨어지지 마라 라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제가 지금 뭐 한 15분 가까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뭐 이게 손도 움직이고 뭐 말도 하고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했는데 사실은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언어적인 어떤 뜻도 아니고 그다음에 내가 분별해서 말하는 어떤 그 소리도 아니고 뭔가를 가리키는 어떤 대상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뜻이 일어날 때나 아니면 뭐 움직일 때나 아니면 어떤 거를 가리킬 때나 여러분 각자가 그런 식의 모양, 소리의 모양, 아니면 생각의 모양, 아니면 사물의 모양에 떨어지지 않으면 다 이 마음입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순식간에 모양에 사로잡히고 있어요. 그게 습관이에요. 그렇게 살아온 습관. 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훅 꽃에 와 있는지를 몰라요. 이겁니다. 보통 이거 구지 스님은 평생을 손을 들었다 하거든요. 이거라고. 근데 여기에서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의 차이는 다 하나예요. 여기에서 뭔가 일어난 분별에 떨어지면은 그게 모양에 떨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이 본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마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됐든 꽃이 됐든 뭐 하늘을 얘기하든 땅을 얘기하든 그런 소리 아니면 그런 뜻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막 분별하는 어떤 의미에 떨어지지 않으면 다 자기 자리 이미 있는 이 마음인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우리가 분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알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게 분별에 떨어지는 것이 너무 찰나간이고 순식간이고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당연히 여기에는 꽃이 있고 컵이 있고 뭐 이런 보여지는 대상만 있지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겠노? 다 그냥 손을 들면 손만 있고 꽃을 가리치면 꽃만 있지 마음이 여기 어디 있나? 그렇게 여기죠. 왜냐하면 그거는 원래 그렇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삶은 마음 모양 아닌 거와 모양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마치 물과 물결이 분리되어 있지 않듯이. 근데 이 물결은 꽃이고 생각이고 느낌이고 뭐 움직임이고 이런 거예요. 물결은. 근데 물은 꽃일 때나 생각이가 느낌일 때나 물결과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순식간에 물을 자각하지 못하고 내가 속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물결에 속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이게 이 마음이 자기한테 속는 거야. 자기의 어떤 유희와 같은 거, 자기의 작용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가 속는다고 자기를 탓하면 공부 못해요. 왜냐하면 나라는 것도 물결이거든요. 나라는 것도 물결이어서 내가 어떤 분별에 속는 게 아니에요. 이거부터 이렇게 잘 보셔야 돼. 내가 경계에 자꾸 속아서 깨닫지 못하는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쉬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하려는 그 물결을 막 일으키는 그 마음이 쉬어졌을 때 마음이 마음을 자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서 아까도 보살님이 이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아무 일 없을 때는 공부가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좀 신경이 쓰이는 경계가 일어나면은 뭔가 자기가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런 식의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평탄하고 일이 없을 때는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막 거친 일들이 일어나고 막 신경 쓸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공부가 안 되는 것 같다. 그걸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고 이때 흔히 얘기하는 게 뭔가 공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제 공부가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분명히 그 불편함이나 공부가 되고 안 되고가 누구의 일이냐면 자기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왔다 갔다 합니다라든가 일이 없을 때는 아무 일이 없고 뭔가 공부가 되는 것 같은데 일이 있을 때는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하는 사람의 그 심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건 자기 공부라는 거예요. 자기 공부. 자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 공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흔히 그 뉴스에 보면은 그 정치 기사에 보면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치를 하고 공부도 자기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개인 플레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국민을 위한 것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정치라고 하는 것이지 개인 플레이가 아니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는 중생이 하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물론 중생이라는 착각 때문에 자기가 공부하지만 본래는 마음에 자기의 작용에 미혹한 것에서 이제 깨어나는 게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공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면은 공부가 일이 없을 때는 되는 것 같고 일이 있을 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런 질문이 그 질문할 때가 문제인 거야. 왜냐하면은 마음이 그냥 마음에 속고 있는데 자기가 나서 가지고 자기가 공부한다는 규정 아래서 자기가 왔다 갔다 한다. 이 상태를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 질문이 어두운 소견에서 나온 거라 이거지. 예? 그렇죠. 나라는 것도 물결이거든요. 나도 물결인데 내가 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물결이거든요. 내가 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물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냥. 물결 따라 출렁출렁 거리는 거지. 근데 어떤 공부라는 자기만의 상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건. 공부라는 상.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부라는 상을 세울 수밖에 없지. 처음부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게 문득 이 자리가 문득 자각이 됐어도 여전히 이게 분별하는 마음이 견고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부분으로. 그러니까 부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아있으면 이게 그 아상이 있으면 법상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가르침이 뭐냐면 아공법공이라는 거예요. 아공법공이지 법만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나만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없고 법도 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땐 법이 있고 법이 있을 땐 내가 있어요. 그 구조가 참 희한하거든요. 근데 문득 이거를 이렇게 깨닫긴 했는데 아직 명확하게 이게 자각이 안 된 거야.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야. 이 본성이. 문득 뭔가 분별이 아닌 거에 대한 자각은 왔는데 그것이 어떤 감각인지가 딱 와닿았는데 이게 이 본성이 확연하게 드러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달마 대사가 말한 거 있잖아요. 확연무성. 확연해서 성스러움이 없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이 밝아지지 않는 거죠. 그럴 때의 심리 상태를 이제 시부도에서는 우리가 뭔가 문득 소를 봤다라는 식의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봤냐면 분명히 동자가 봤어. 사람이 소를 봤거든요. 그거는 아직 대법이 밝아진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실 시부도 아니면 시무도라고 해도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소를 찾는다 아니면은 뭐 소를 깨닫는다가 아니에요. 잘 보면 그거는 우리 소를 찾거나 소를 깨닫는 공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 소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거든요. 진짜 깨닫는 거는 소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진 뒤의 일이지. 소를 찾는 공부가 아니라 그거를 잘 보면. 근데 이제 이름을 시무도니 시부도라고 하니까 이게 소를 찾는구나라고 하는데 근데 그 이전 단계에 어떤 내적인 전환이 오지 않으면 소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참 미묘하죠. 이왕 시부도 얘기 나온 김에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는 소를 찾아요.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분별 마음이 마음한테 미혹할 때는 자기의 어떤 전체성을 자각을 못하고 뭔가 물결이 자기인 줄을 착각해. 응? 물결이 본래 마음인 줄 착각해요. 그래서 문득 뭔가 아련하게 내가 어떤 시기에 분별되는 대상은 아니구나. 분별이 탁 씌워지면서 언뜻 물을 보는 듯한 체험이 있는데 여전히 다른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미약하게 어떤 부분으로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소를 본 것 같고 뭔가 법을 잡은 것 같고 이거를 탁 체험한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게 우리가 견우, 득우 그러면 소를 길들인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 이제 그 뭐 왔다 갔다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15도에서 말하는 득우의 상태라고 합니다. 막 이 기싸움이 아주 치열한 상태. 뭔가 나라는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나라는 어떤 자아의 힘이 아주 왕성한 상태예요. 자기가 막 조작이 아주 왕성한 상태. 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문제가 있었지. 아상. 자기가 뭔가 법을 얻었다라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깨달음으로 만들려는 그 욕구가 아주 강할 때가 사실은 막 그 기싸움을 할 때죠. 왔다 갔다 할 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점점 사람과 소의 거리도 가까워지고 소도 마음대로 날뛰지 않고 왜냐하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긴장이 사라집니다. 처음에 막 줄이 팽팽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줄이 느슨해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모구 단계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소 등에 올라탔는데 이제 고삐도 없어요. 근데 여전히 사람도 있고 소도 있어요. 근데 집에 가면 그러니까 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소가 집으로 데려가는 거야. 본래 자기 집으로. 만약에 이게 있다면 이 깨달은 어떤 이게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챙기고 이런 데서 끝나면 안 돼. 이게 집으로 데려가야 돼. 자기 집으로. 자기 본래 나온 집으로 데려가야 되거든요. 법이란 이 소라는 것이 소의 역할은 그거예요. 이걸 문득 체험한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본래 내가 나온 고향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소를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럼 소와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거든. 집으로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소가 없어. 그러니까 집에 올 때까지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근데 분리감이 사라져 버리죠. 근데 뭔가 사람이 남아있다는 거는 여기서의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소와 사람이 한 몸뚱이인 그 사람을 말해요. 소와 사람이 한 몸뚱이인 사람. 왜냐하면 기후기간은 딱 붙어 있었는데 분리돼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 돌아왔을 때는 소는 사라지고 사람만 있다가 아니라 소와 사람이 하나인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뭐냐? 법과 사람이 하나인 듯한 그런 느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식이냐면 여기까지 공부가 되면 나는 없고 뭔가 의식이 편만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도 의식의 한 내용으로서 의식이 편만한 하나만 있는 거야. 하나만 있는 상태 있잖아요. 공간만 있다거나 어떤 이 깨어있음만 있다거나 의식만 있다거나 이런 상태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망우존인의 상태. 그러니까 소와 사람이 멀어졌다가 점점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나가 돼서 소와 사람이 하나인 듯. 그러니까 하나만 남은 거예요. 내가 법을 챙기는 상태가 아니라 나도 뭔가 사라지고 그렇다고 법이라고 할 만한 분별된 뭔가 있는 게 아닌데 그냥 공간만 남아있는 듯한 무변 허공만 남아있는 듯한 아니면 의식 하나만 편만해 있는 듯한 깨어있음만 남아있는 듯한 근데 그것도 아직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 법이 뭔가 응축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남아있는데 이것은 여전히 법상도 남아있는 것이고 아상도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분리감은 없어. 분리감은 없어요. 근데 아직도 잔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사라져야 된다. 무변 허공이다. 하나밖에 없다. 깨어있음밖에 없다. 이것도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소가 없어요.
사람도 없고 내가 대상화할 수 있는 소도 없고 그것을 대상화하는 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아무것도 없어라든가 아니면은 식밖에 없어라든가 아니면은 텅 빈 공간이야라든가 아니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이게 다 하나예요. 다 아직도 뭔가가 있어. 아련하게. 이게 다 멸진되고 다 사라져 버려야 돼. 주객이 다 무너져 버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를 처음에 뭐 소도 몰랐죠. 근데 문득 이게 뭔가 분별되지 않는 이 자리가 탁 자각돼 이 감이 탁 열려요. 그럼 이게 역할이 뭐냐면 나도 사라지고 이것도 따로 있지 않은 상태로 전환시켜 가는 게 공부라는 거예요. 전환시키는 누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내적인 변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공부죠. 그래서 법이라고 이게 체험한 어떤 것이 역할이 그래서 소도 방편이라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면 본래 이게 법이야라고 하는 그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분별이라는 거를 깨달아야 되고 그것이 이것도 법이야라고 하는 순간 그거를 대상화하고 있는 나도 같이 이 분별된 상으로서의 어떤 미세한 망념인데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소음이 끊어져야 됩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거. 그것이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떨어져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분별이라는 거를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거의 역할이 뭐냐면 그게 본래 집인 거죠. 집도 사실은 진짜 집은 이제 집이라고 할 것도 없는 완전히 그냥 알 수가 없어요. 뭔지 몰라. 근데 거기에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있었구나. 깨달음이다 체험이다. 불법이 어떻다 불이법이다. 이것도 다 분별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어떻게 되냐. 이게 완전히 그 체가 다 드러나야 되거든요. 본체가. 본래 마음이 그 먼지 티끌 하나 없이 예외 없이 이것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야지 그제서야 이게 드러나고 나서야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있는 그대로가 되는 있는 그대로의 상. 있는 그대로의 상이 곧 이것이고 이것과 모양 사이에 현상 사이에 아무런 틈이 없고 분리가 없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래서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치 이게 평면성 일체 이 현상이 이면이 없고 그림자가 없고 실체가 없이 그냥 환상과 같은 이 평면성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무슨 우리가 저작거리에 나와서 한다는 거는 그냥 이제 그런 거죠. 일상생활에서 활발하게 생활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이론상이 체라면 그 9번째가 상이고 모양이고 그다음에 10번째가 입전수수가 용이다. 그러니까 체상용이 한 덩어리다. 그래서 8번째, 9번째, 10번째는 한 덩어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사실 하나로 돌아가요. 이게 완전히 주객이 무너져 버리면 이거는 순식간의 전환이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문득 탁 무너져 버리면 어디 법이라고 여겼던 것이 탁 사라지면 초점이 탁 눈앞에 맞춰지면서 여기에서 그냥 걸림없이 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도표화해서 3단계로 이렇게 그림으로 나눴는데 8번째 인후 구망 체가 완전히 드러나 버리면 체상용이 같이 돌아간다. 그게 이론적인 설명과 실제 체험의 차이인 거예요. 그게 보통 도표만 알고 있으면 8번째 단계, 9번째 단계, 10번째 단계가 따로 있구나 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공부냐면 우리가 인후 구망, 주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사람이라고 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기까지 오면은 저절로 걸림이 없어지고 있는 그대로가 다 이렇게 드러나면서 저절로 거기서 걸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시간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의 문제거든요. 이건 체험이 있고 뭔가 이것도 조작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깨달음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익숙해지는 것도 다 이제 다 깨달으면서 일어나는 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공부가 그런 식으로 전환이 오는 건 아니다. 근데도 우리가 흔히 이제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는 딱 한 번에 뭐 인호구만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린다. 어느 정도는. 근데 그 인호구만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최상용은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로 한 덩어리로 돌아간다. 텅 비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이 현상밖에. 텅 빈 현상밖에. 그럼 여기서 걸리지 않는 거죠, 당연히. 그 이전에도 물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존재 방식이 변한다라고 얘기해요. 존재 방식이. 우리는 내가 이렇게 흔히 보통 사람은 내가 있고 세상 속에 아니면 시공간 속에 세상이 있고 그 속에 한 개인이 살아간다. 이런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보면 뭐냐면 이 세계가 이 진정한 내 안에 있는 이게 시공간, 시간, 공간, 그다음에 이 세계가 이 마음 안에 있는 일이고 나라는 개인도 그 시간 속에 살고 있다라는 나라는 개인도 이 마음에서 일어난 표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내 몸이라고 여겼는데 이 마음이 활짝 드러나 보이면 여기에서 나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 전체가 내 몸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자각이 되는 거죠. 우리는 뭐 때문에 번뇌를 경험하냐면 시공간 속의 세상, 그 속에 내가 살다가 가고 어떤 분리된 개인으로서 존재한다는 그런 식의 착각, 오도된 존재 방식 때문에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탁 이 주객도 분별인 이 자리가 탁 드러나 버리면 몸이라고 하면 다 이 온 우주가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면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날 때 온 우주가 같이 태어나고 사라질 때 온 우주가 같이 사라지는 것이지 내 개인이 이 시공간 속 세계 속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흔히 무슨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완전히 자기가 사는 존재 방식이 변하는 거지. 원래 그랬어요. 이게 원래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개인으로 산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착각에서 벗어날 뿐이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달라질 건 없어. 뭐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100m 달리기를 15초 만에 뛰다가 14초가 된다거나 13초가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수행을 하는데 어떨 때는 앉는 그 어떤 산매에 드는 것이 1시간이었다가 2시간이었다가 3시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100m 뛰던 사람이 100m에 15초에 뛰던 사람이 14초에 뛸 수 있는 게 아니야. 1시간 앉을 수 있었던 사람이 2시간 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있잖아요. 빵을 좋아하던 사람이 밥을 좋아하는 그런 식의 변화가 아닌 거예요. 이 공부는 뭐냐면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 그게 한 개인이 나라는 착각에서 나뿐만 아니라 나 아닌 그 모든 것이 하나구나라는 자각이에요. 한 몸이구나라는 자각, 하나라는 자각. 그게 원래 그런 일이구나, 원래 그렇구나라는 자각.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공간성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고착된 어떤 고정관념이 부서져요. 왜냐하면 나는 과거에서 현재를 살다가 미래로
미래 언제 죽는다는 이런 방식이 고착된 방식이 이제 이런 식의 고정된 패턴이 사라져요. 그냥 나는 이 개인을 나라고 치면은 나는 뭐 과거 속에도 있고 현재 속에도 있고 미래 속에도 있고 그리고 나와 뭐 과거 나와 어떤 미래가 똑같아. 그냥 나와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똑같아. 출현할 때 어떻게 출현하는지 아세요? 시간이 어떻게 출현해요? 시간은 규칙을 갖고 출현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관념이거든요. 이 관념은요,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시간성이 과거가 현재로 와서 미래로 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건 착각이죠. 그건 뭐냐면 과거가 현재로 와서 미래로 흘러간다는 그 고착된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원래는 시간은 미래 생각했다가, 과거 생각했다가, 현재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러잖아요. 옛날 생각했다가 조금 있다 내가 손주를 데리러 가야지. 미래 생각했다가 그러다가 누가 딱 전화 오면 누구야 하고 막 여기 있다가 또 그래 그 친구랑 뭐 옛날 얘기하면 과거에 갔다가 또 누가 막 부르는 아니 또 그런 거 있잖아. 시간이 다 됐는데 누군가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조금 한 30분 뒤에 거기 가 있어야 되는데 미래를 상상하고 과거 현재 미래가 출현하는 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생각이 그렇게 일정하게 출현하지 않거든요. 과거 같다, 미래 같다, 미래 같다, 현재 같다, 현재 같다, 또 과거 같다. 그게 생각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둘쭉날쭉 막 일어나거든. 공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딱 고착된 생각, 은하계가 있고, 뭐 태양계가 있고, 뭐 지구가 있고, 그 안에 뭐 우리나라가 있고, 여기에 부산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틀에 짜서 하는데 이거는 그 딱 틀 지어진 생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부산 생각했다가 그것도 다 분별이거든요. 부산 생각했다가 서울 생각했다가 미국 생각했다가 유럽 생각했다가 뭐 우주 은하계 생각했다가 태양계 생각했다가 딱 이런 식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공간도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시간과 공간이 바로 지금 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소리가 일어나는 여기, 감정이 일어나는 여기, 감각이 일어나는 여기, 뭔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경험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게 딱 하고 이 딱 일어나는 지점 있잖아요. 이게 딱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요. 시간도 이거고 공간도 이거고 그 다음에 나도 이거고 법도 이거라. 내가 법을 깨닫는 게 아니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이거고 온 것도 이거고 간 것도 이거고 법도 이거라.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법이 왔다 갔다 이게 본성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가 미하냐 이 사실에 뭐 밝으냐 어두우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래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라는 게 뭐냐, 내가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겁니다. 왜냐면 와도 이거고 가도 이거고 나도 이거고 법도 이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 다 내가 공부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합니다. 이 말의 처음과 중간과 끝,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똑같습니다. 그 사실에 우리가 밝아지는 것이지 내가 뭐 어디 여기는 공부고 여긴 공부 아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득 그 미심쩍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 밝아지는데 이 공부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아하, 여기서 밝아져야 돼요. 여기서 밝아져요. 또 한 생각 분별에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매 순간 뭔가 그 미심쩍은 의심이나 분별이 일어난 그 자리가 바로 도달할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확 사로잡혀 버리고 그게 바로 그 순간 아상이 생겨나는 것이지 아상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의심할 때 나가 확 그때 생겨나는 것이지 분별할 때 내가 생겨나는 것이지 분별해서 거기에 빠질 때 내가 있는 것이 내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 미심쩍고 의심이 일어날 때 그때 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는 그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공부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이 어디 이걸 떠난 거냐고요. 어? 근데 자꾸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어떻게 하려고, 그게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하려고 한다는 게 못되는 건 알고 있는데도 예. 항상 그 분별해서 아시고. 그러니까 그때 밝아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뭐 위기 순간이 가장 공부를 할 때인 거예요. 뭔가 이게 맞나? 떨어진다 할 때 떨어진 바가 없어,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우리는 분별의 세계에서는 뭐 결과를 중시하잖아요. 뭔가 결과적으로 뭐 공부가 됐다, 체험을 했다, 막 마침표 찍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뭐 이제는 좀 약간 시대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서 과정을 학교에서 그렇게 과정 중심의 교육을 해라 하거든요. 결과 중심보다. 아니요, 이거는 뭐냐,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해.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밀밀하게 다 이거거든. 그 과정도 이거고 결과도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식의 결과만, 어떤 식의 뭔가 종지부를 찍으려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이거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도 사실은 결과라고 할 게 없죠. 계속 물결은 끝나지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과정이죠, 결과도. 그런 면에서 보면. 항상 이거예요. 항상 그래서 매 순간에 그 순간에 밝아지는 것이지, 이 정도만 하면 됐어,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종지부를 찍으면 안 돼요. 나중에 공부가 진짜 분명해진다는 건 뭐냐, 마침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마침표는 다 어떤 모양이거든. 그러니까 매 순간 여기 이 일일 뿐임에 밝아지면은 어디다가 도장을 찍겠습니까? 뭐 허공에다가 도장 찍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뭔가 됐어, 안 됐어, 왔어, 갔어, 이런 식의 뭔가 이게 분별된 어떤 그런 식의 우리가 머물려고 하는, 이만하면 됐어, 안심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이만해도 이거고 그만하지 않아도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가 그런 식의 이렇게 그 모든 것이 이것이다라는 그 사실에 밝아지는데 장애가 되는 게 나이기 때문에, 자기 이 어떤 주관 의식이기 때문에 이제 금강경에서는 사상 얘기를 하거든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참 이제 어떻게 보면 끝까지 우리의 그 공부에 밝아지는 거를 장애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보면 내가 끼어들어서 판단하고 칭찬하고 자만하고 자책하고 옳다하고 그러다하고 그러고 있어요. 공부를 자기가 나서서 너는 공부 잘하고 있어, 아니 이렇게 하면 너 못하고 있어. 사실은 그 판단하는 그 녀석이 문제인 거예요. 넌 잘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의 가장 큰 장애는 자만하거나, 자기 공부를 자만하거나 자책하거나. 근데 그게 둘 다 똑같이 아상에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거든요. 높이 세우거나 아니면 낮춤으로써 똑같은 그 평등성에서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자기가 튀고 싶으면 자기를 자책하면서까지 튀겠어. 분리시키려는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나는 똑같아요. 나나 꽃이나 뭐 사나 돼지나. 그게 바로 우리가 그 15도에서 말하는 9번째 반본환원. 거기에는 사람과 자연과 모든 것이 그냥 평등의 하나로, 여기에는 다 똑같아요. 왜? 본성이 마음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마음 하나인 데서 드러난 그 실체 없는 그 환상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뭐 우리가 깨달으면은 저기 그럼 식물처럼 살라고요? 이런다고 똑같다 하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잘 살아요. 그때 되면.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평등하게 되기까지가 어렵지. 평등하게 돼버리면은 그 개체성 그대로 인정하면서 평등하게 잘 살아요. 그냥 식물과 똑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개성, 꽃은 꽃으로서의 어떤 개체성 그대로 평등해서 여전히 사람이 꽃을 대할 때 이렇게 키우기도 하고 뭐 꺾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자연이 있으면서 또 그 행위가 그대로 하나로 평등한 거예요. 사람은 사람처럼 살고 꽃은 꽃처럼 살고 동물은 동물처럼 살고 하면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예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깨달으면은 뭐 이발사는 이발사의 일을 하고 왕비는 왕비로서 살고 관료는 관료로서 살고 뭐 저작거리 뭐 사내는 그렇게 살고 그대로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인 평등한 자리에서 걸림없이 산다. 특별한 능력이 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좀 하다 보면 다 됩니다. 67. 법신 비상분.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만약 30 이상으로 열애를 본다면 전륜성황도 곧 열애일 것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해한 바에 따르면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때 세존이 개송을 말씀하셨다. 만약 색깔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다. 이게 유명한 사구계죠. 야기색견아 이음성 구아 시인행사도 불능견 열애.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30 이상은 이제 부처와 전륜성황이 갖춘 그 모습이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부처는 우리가 잘 알지만 전륜성황이 뭐냐면 그 정법으로서 사바세계를 다스리는 왕을 이제 전륜성황이라고 하는데 모습이 똑같아요. 부처랑. 그 이제 불교 이렇게 전통 속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신체적인 이게 외모가 똑같은 거예요. 모습이. 그래서 딱 보면 부처인지 그 세속의 왕인지 출세간의 왕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30 이상으로 부처가 갖춘 외모의 조건으로 열애를 판단할 수 있느냐, 볼 수 있느냐 하니까 수보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앞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수보리가 이렇게 안목이 없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안목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만약 30 이상으로 열애를 본다면 전륜성황도 곧 열애일 것이니라. 전륜성황도 세계, 사바세계, 세간을 지배하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왕도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전륜성황도 곧 열애일 것인데 그거 아니죠. 안목이 이게 실상을 보는 눈이 없으면 그거는 그 열애라고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해한 바에 따르면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깊이 돌이켜 보니까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양으로 열애를 보아서는 안 된다. 그때 세존이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색깔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보거나
그다음에 이 사람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다. 예, 색깔, 그다음에 소리는 성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요 색깔과 소리뿐만 아니라 색성향, 미촉법, 그렇죠? 분별된 세계. 그러니까 색깔, 소리, 향기, 맛, 감촉, 법, 의식으로서 열애를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모양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모양으로 열애를 보아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본래 이 당체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식의 방편의 말을 하느냐면 다 모양으로 열애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양이라는 것이 또 어떤 건지 사실은 잘 몰라요. 모양이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죠. 소리, 그 다음에 색깔, 형태, 우리 감각적인 요소 있잖아요. 오감과 생각, 느낌 이런 거. 법이라는 건 이게 생각, 느낌이죠. 정신세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감은 물질세계이고 그다음에 정신세계는 법, 색성향, 미촉법. 우리가 경험하고 분별할 수 있는 건 정신세계이거나 물질세계잖아요.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순식간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순식간에 그런 식의 이런 정신세계나 물질세계의 어떤 거에 탁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것일 뿐입니다. 끌려가지 않으면 이것일 뿐입니다. 근데 이게 불이이기 때문에 이 모양을 떠나서 있지 않아요. 우리가 모양을 경험할 때 자각하는 것이지 모양을 경험 안 할 때 자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이이기 때문에. 마음과 모양은 불이이기 때문에. 모양 없는 이 법과 모양은 둘 아니기 때문에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모양이 없을 때 우리가 이거를 법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경계를 제시하는데 경계를 보라는 게 아니라 모양을 보라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가리켜 보이는 거는 이게 한 덩어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모양에 확 빠져버려요. 이겁니다. 그러면 손에, 꽃입니다. 그럼 꽃에, 이겁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근데 여기서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최대한 친절하게 자상하게 가르치는 거야. 이건데요. 소리도 아니고요. 이 순간 이것 소리도 아니고 이런 식의 움직임도 아니고 죽비도 아니고 이거에 대한 해석도 아닙니다. 근데 이겁니다. 여기에 소리만 있고 움직임만 있고 그러니까 소리, 움직임, 해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다니까. 이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일어나는 경계, 모양, 그러니까 소리, 성이죠. 여기 소리. 성으로 구하고 있는 거. 소리에 떨어지면 소리로서 열애를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움직임이나 이 형태, 이 움직임이나 형태에 빠지면 지금 이 순간 이건데 움직임이나 형태에 빠지면 색깔로서 열애를 보는 거예요. 이건데 왜냐하면 이건 한 덩어리거든요. 마음과 경계가 한 덩어리거든요. 마음과 경계가 한 덩어리인데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소리로 구하고 색깔로 구하고 맛으로 구하고 형태로 구하고 그다음에 법으로 구하기 생각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딱 멈추면 이 자리예요. 이 자리를 그냥 세게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를. 그래서 이것이 이거구나. 이것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이거구나가 맞아. 이것이 이거지. 이것이 이거구나. 이게. 이것이 이거구나. 이것이 이거구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 말의 뜻을 잘 알고 자기를 잘 봐야 돼요. 이 말의 뜻을. 색깔로서 내가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소리로서 내가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색, 성, 양, 미촉, 법이 생략된 거거든요. 여기는 색, 성만 나왔어. 색깔과 소리. 근데 향, 맛, 감촉, 법, 의식,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 요것으로서 구하면 열애를 볼 수 없다. 이거는 뭐라고요? 시인, 행, 사도.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거. 사도를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소리로서 구하거나 아니면은 색깔로서 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서 구하거나 느낌으로서 구하면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정도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도를 행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를 행하니까. 분별로서 딱 열애를 보려고 하니 이게 그래 불능견 열애 볼 수 없다. 이게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다. 이런 식의 어떤 소리. 근데 이게 소리 이게 한번 탁 이게 멈춰지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게 분별에 확 끌려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움직임이나 소리나 아니면은 자기식의 해석, 들은 말로 갖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지. 모양 없는 거야. 이런 식의 해석. 여기에 떨어지기 때문에 불능견 열애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사람 시인 행 사도. 사도를 행하고 있다. 이게 분간경에서 딱 얘기하네요. 사도를 행하고 있다. 아직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형태나 색깔이나 아니면은 생각이나 느낌 여기에 마음이 일어난 분별에 확 사로잡히는데 그 분별이 일어나더라도 바로 그 자리를 딱 돌이켜 보면 그것이기만 하면 이것이 이것이구나 이것이 이것이구나. 이걸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럼 예전에 내가 뭔가를 보려는 이 구조가 탁 멈춰지면 여기에서 보고 있고 여기에서 듣고 있고 여기서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단지 그거를 본다, 듣는다, 느낀다, 안다 이런 식의 말만 빌렸지 보는 것도 이거요. 듣는 것도 이거요. 느끼는 것도 이거요. 생각하는 것도 이거라는 걸 압니다. 이거와 이런 현상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니까요. 모든 것이 이것인 것이죠. 모든 것이. 이것 따로 있고 다른 현상이 다 예외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가 분별해서 알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이 경험인 것이다. 모든 경험이 다 이 경험인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경험이 다 이거면 왔다 갔다 하는 일도 없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도 없고 맞고 틀리고도 없고 정법과 사법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공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초심자들한테 해당되는 말이고 더 공부가 깊어지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색을 볼 때 이거를 열애를 보지 색을 안 볼 때 어디 열애가 따로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색을 보는 게 이거를 보는 거예요. 열애를 보는 거예요. 이게 또 공부가 또 이렇게 돼야 된다고. 처음에는 색을 떠나야 되지만 그래서 대사 크게 다 떠나고 나서 우리가 크게 죽는다는 건 모든 경계를 한번 훅 떠나보는 거예요. 그게 다 떠나고 나서 일체가 다 이것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모든 경계를 다 떠나는 게 크게 죽는 거죠. 그게 이제 시부드에서 말하는 그 여덟 번째. 다 떠나는 거예요. 사람도 이게 망상이구나. 법도 망상이구나. 이게 다 떠나는 거고 다 떠나야지 그제서 완전한 평등이 딱 갖춰진다. 예외 없이. 보겠어요. 옛 선사들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야부도천 이분은 금강경 오가에 하면 유명한 사람이죠. 진흙으로 빚고 나무로 조각하며 비단에 그리고 청색을 칠하고 녹색을 바르고 다시 금으로 장식하도다. 만약 이것을 열애의 모습이라 하면 나무 관세음보살을 너무 웃기리라. 그렇죠. 우리가 보통 불상을 진흙으로 빚거나 아니면은 나무로 조각해서 목불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아니면 비단에 탱화 같은 걸 그리거나 거기에다가 청색으로 칠하거나 아니면 녹색을 바르거나 금칠을 하거나 이렇게 장식하잖아요. 부처라고. 부처의 모습을.
만약 이것을 열의 모습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저기 범호사의 뭐 어디 대웅전 안에 모신 부처님을 열애로 본다면 나무 관세음보살이 웃겠다 이거. 너무 웃겠다.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그 허상이라는 거죠. 다. 근데 이제 또 이제 나중에 공부가 확연해지면 목불을 보든 금불을 보든 탱화를 보든 꽃을 보든 두두물물 시시처처 모든 것이 다 이거죠. 뭐 부처가 따로 있나? 꽃이 부처고 책이 부처고 뭐 죽비가 부처고 사람이 부처고 뭐 사람 아닌 게 부처고 다 부처죠. 이게 다 이 마음이니까 부처가 마음이거든요. 부처가 마음인데 마음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에 어떤 이렇게 밝아지는 그런 어떤 그 전환을 맞으려면 한 번은 다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초심자부터 좋은 경전이 사실은 모든 것이 두두물물이 이것이 되려면 다 떠나면 그대로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인우구망 사람과 소도 떠나버리면 채상용이 한 덩어리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다 떠나지 못해서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떠나버리면 저절로 하나로 돌아갑니다. 다 떠나면 그러니까 색으로 색성향 미촉법으로 보지 않고 그 일체에서 다 떠나버리면 저절로 두두물물 시시처처에 다 부처라는 게 저절로 전환이 와요. 내적인 전환이. 이거는 자동으로 와요. 떠나지 못해서 안 오는 거지. 금강경이 아주 좋은 경전이죠. 그 다음에 육조 스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존께서 대자비로 수보리가 모양에 집착한 병을 없애지 못할까 염려하여 짐짓이 물음을 지었는데 이제 수보리가 그렇습니다 하니까 이게 미혹한 마음이다. 근데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살펴보니 이제 그 모양으로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야부두천 모양 있는 몸 가운데 모양 없는 몸이여 금향로 아래에 철곤륜이로다. 낱낱이 모두 내 집 물건이니 어찌 영산의 세존께 물을 필요가 있겠나. 왕이 검을 잡은 거와 같다. 그러니까 모양 있는 몸 가운데 모양 없는 몸이요. 이거다 이거요. 이게 이 모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게 이겁니다. 금향로 아래의 철곤륜이로다. 이제 철곤륜이라는 철로 만든 곤륜산이라는 건데 이것도 앞에 내용과 같은 거예요. 금향로 아래의 철곤륜이로다. 이거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모양과 모양 아니니. 낱낱이 모두 내 집 물건이니 다 두두물물이 다 이것이니 내 집이라는 건 아까 소가 집으로 돌아왔죠. 내 집이라는 건 이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 자기 마음. 이 물건이다 이거야. 모든 낱낱이 모두 이 마음이다. 낱낱이 모두 이 집 물건이다. 어찌 영산에 세존께 물을 필요가 있느냐. 어찌 영산에서 설법하는 세존한테 가서 그거를 묻겠냐. 이미 자기 물건인데. 이미 마음은 이 자기 마음인데 다 모든 물건이 다 이 집 물건인데 어찌 영산이 따로 있고 영산에 있는 세존이 따로 있어요. 거기 가서 물을 필요가 없어요. 영산도 이 물건이고 세존도 이 물건이라. 그래서 왕이 검을 잡은 것 같다. 왕이 검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는 거예요. 자유자재한 거예요. 왕이 검을 잡으면 왕 마음이거든. 모든 것이 다 이거를 이제 왕을 이제 이 마음에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다 이 마음의 일이다. 이거예요. 왕이 검을 잡은 거와 같다. 죽여도 이거고 살려도 이거고 다 이거라. 이게. 그다음에 이 하머 스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는 것이 다하면 스스로 깊은 뜻을 알 것이요. 보는 것이 다 해야 돼. 볼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야 돼요. 볼 법이 없어야 돼. 견성한다니까 뭐 뭘 본다 하면은
볼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들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느낄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정을 잊으면 뜻을 잊으면 볼 게 다 하고 뜻을 잊어버리면 능히 도와 더불어 친해지리라. 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야 돼. 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다. 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런 식의 대상이 없거든요. 보는 게 이거고, 보는 게 이거고, 생각하는 게 이거고, 보이는 게 이거고, 생각된 내용이 이거고, 보는 자가 이거고, 생각하는 자가 이건데, 어디 볼 것도 있고, 뭐 들을 것도 있고, 생각할 게 있으면 다 이건데, 그래서 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야지, 비로소 도와 친해지리라. 야부스님 이렇게 설사 소리와 색으로 구하지 않더라도 또한 열애를 보지 못하니 자 말하라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자 소리와 색으로 구하지 않더라도 또한 열애를 보지 못하니 소리와 색으로 구하지 않아. 아까 이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소리로 구하고 색으로 보거나 소리로 구하면은 다 사도를 행하는 것이라 했는데 야부스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소리와 색으로 구하지 않더라도 열애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선하고 경전의 차이죠. 왜냐하면 소리와 색으로 구해도 안 되고 소리와 색으로 구하지 않아도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와 색으로 구한다 하는 것도 망상이고 소리와 색으로 구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망상이에요. 이것도 분별이에요. 있다, 없다 이게 다 양변이거든요. 소리와 색으로 구해도 문제가 있고 소리와 색으로 구하지 않아도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들어가도 30방, 나와도 30방. 응? 보아도 문제, 안 보아도 문제. 보는 거, 안 보는 게 다 경계거든요.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게 다 경계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 이 자리에 있으면 저 자리는 어떡하고. 그래서 이제 야부스님 뭐라고 모르겠다 이랬어요. 모르겠다 여기서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모르겠다 다 얘기해 줬어요. 모르겠다 이게 저기 선과 이 경의 차이인 거예요. 그럼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저기 이렇게 말하면 보아도 문제, 안 보아도 문제지만 보아도 틀리지 않았고 안 보아도 틀리지 않았다. 알아도 문제, 몰라도 문제지만 알아도 다른 게 아니고 몰라도 다른 게 아니다. 이게 참 미묘하죠. 이게 그래서 아니 앞에서는 보면 안 된다고 뒤에서는 본다고 해서 다른 일인가? 안다고 알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아까도 앞에 법은 아는 게 아니다. 근데 진짜 통하고 나면 아는 것도 이거, 모르는 것도 이거, 깨닫는 것도 이거, 깨닫지 못한 것도 이거, 미혹한 것도 이거, 뭐 미혹하지 않은 것도 이거. 다 이거라, 다 완전히. 근데 그런 상이 아니라는 거죠. 다 이건데 그런 식의 어떤 분별된 어떤 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법신 비상. 이게 참 미묘해요. 이제 공부가 돼 보면 알아요. 자기가 공부를 해보면. 네, 처음에는 일단 이게 딱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가장 큰 고비가 내가 뭔가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고기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왔다는 뭐예요? 좋은 거. 갔다는 뭐예요? 나쁜 거라. 그러니까 좋고 나쁜 거를 자기가 따로 두고 있어서 이건 공부가 되고 이건 공부가 안 된다.
일이 없으면 공부가 되고 일이 있으면 공부가 안 된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똑같이 다 이 마음의 일이다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되다 보면 우리가 경계의 상태 변화에 따라서 마음을 쓰지 않게 되거든요. 마음 쓰지 않게 되면 마음의 힘을 안 쓰게 되면 마음의 존재감이 사라져요. 주관의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아감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완전히 자기가 힘쓰는 걸 완전히 놓아버리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힘이 빠져야지 자기 실체성이, 그 허상이 드러나거든요. 자기가 막 힘쓰고 있을 때는 이거 안 드러난다. 완전히 놓아버리세요, 완전히. 왔다 갔다 뭐 이런 거 그냥 다 놓아버리시라고. 이제는 공부를 놓아버리셔야 돼. 공부를 놓아버리지 않으면 여전히 공부가 있고 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공부를 이걸 깨달아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소도 이쪽 세계로 넘어가기 위한 방편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이다 하는 것도 완전히 이 본래 마음, 우리가 공부하기 전부터 본각이라 했거든요. 본래 깨달아 있는 그것이 밝아지게 하는 여정에 필요한 도구였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법이라는 것도 다 이름일 뿐입니다. 본성이라는 것도 다 이름일 뿐이에요. 말이 그런 것이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확연무성, 텅 비어서 아무것도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자, 보세요. 결국 그러면 뭐냐? 그냥 걸림없이 그냥 뭐 다 희노애락 다 있죠. 있는데 그 예전과 달라요. 옛날에는 그 끈끈함이 막 우리를 이렇게 잡아맸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끈끈함이 다 사라져서 그냥 그때 느끼고 그때 뭐 걸림없이 살게 되죠. 좀 유쾌하죠, 삶이. 즐겁죠. 우리가 즐겁지 않은 이유는 뭐가 무거워서 그러거든요. 삶이 존재감 때문에. 그냥 뭐 괴로워도 뭐 괴로움이 없다, 괴로워도 무겁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들이 이제 나중에 자기 공부가 되면 이제 공감이 되고 납득이 됩니다. 하여튼간 그 1시간 이상을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잘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그냥 뭐 마음에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없나. 법이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자기가 뭔가 공부라는 거를 하려고 막 이렇게 조작하고 있는 건 없나. 그 마음이 다 쉬워져야 되거든요. 뭐 완전히 쉬워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존재감도 다 사라집니다. 마음의 힘을 빼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